자, 일정성분비의 법칙. 자, 원래는 우리 돌턴의 원자설 네 번째 거. 물론 프루스트가 발표한 이후에 새롭게 정리된 게 돌턴의 원자설인데요.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화학 반응 시 원자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게 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원래는 뭐다? 개수비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우리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있고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물 말고도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린 이거 일단 기억합시다. 아직 우리는 분자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맞추자고. 역사적으로 일정선 분비의 법칙이 발표될 때만 해도 분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만 인지해야 된다? 원자라는 개념으로. 오케이? 알겠어요? 아직 우리는 분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소 두 개의 수소랑 산소 한 개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H2O 물이 만들어진다. 자,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산소 뒤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숫자 1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결국 여기에 있는 숫자 1이라는 것은 여기 수소 2개, 산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H2O2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합해야 된다? 수소 몇 개와 몇 개? 2개의 수소와 2개의 산소가 결합해서 과산화수소가 된다. 봐봐. 같은 반응물이지만 뭐랑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생성물의 종류가 바뀌게 되죠. 맞지? 뭐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가 만들어지느냐가 바뀐다는 소리야. 그래서 원래는 뭐다? 개수비다.
그런데 우리 2학년 1학기 단원 원자 이야기할 때 이거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죠? 맞지? 그리고 그 핵에서는 양성자 프로톤 P 플러스와 뉴트론이라는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역시 전자는 일렉트론이 생기죠. 맞지? 그때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대적인 전하값은 플러스 1E, 제로, 마이너스 1E가 되고, 그지? 대신에 그 각각의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은 전자를 1이라고 칠 때 1836, 1837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를 1로 치고 얘를 1로 치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했죠. 그지? 여기서 뭐다? 결국은 뭐다? 중성 원자에서 영성자의 한계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같다, 그지? 그 결과 중성인 원자에서는 양성자 개수랑 뭐가 같아진다? 전자 개수가 같아지고, 이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되죠. 원자 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하는 그거.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원자량이라고도 부르는 질량수가 되어버립니다. 그지? 즉 원자마다 그 고유한 성질에는 원자 한 개의 질량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위원소 때문에 질량이 다른 같은 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자 하나의 질량은 각각 정해져 있다는 거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수소는 1, 탄소는 12. 참고로 탄소가 12인 게 원자량의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 하나 23 해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보통 요 4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4개 정도의 숫자는 우리가 조금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고등과정에 가서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개수비였는데 원자의 질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일단 요거 필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 방금 했던 실험 있잖아.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을 이루는 이런 과정에서 봐봐. 그 반응하는 개수의 비율은 원자가 2대1이지. 그런데 수소와 산소의 원자 한 개당 질량수는 1이고 16이 되잖아. 그러면 사실은 뭐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실제 반응하는 무슨 비가 된다?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16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몇 대 몇? 2 대 16이니까 1 대 8.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생겨야 된다? 9가 생겨야 되죠. 왜? 왜 얘가 9인데? 얘가 9인 거는 무슨 법칙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질량 보존 법칙. 수소 1에 산소 8이 반응하면 물이 생기잖아. 1 더하기 8은 9가 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즉,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 그러면 이 질량비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봐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원래 있었던 질량이 수소 10g에 산소가 100g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뭔가가 더 생기겠지. 남는다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반응 전의 질량이지. 그러면 가운데는 뭐? 실제 반응하는 질량을 쓰는 거예요. 수소가 만약에 10g을 반응을 다 하려면 질량 반응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8이잖아. 그러면 산소는 몇 g까지 반응하게 되죠? 1대 8로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0이 반응이 되겠지. 그러면 생기는 물의 질량은 플러스 얼마? 90이 될 거 아니야. 요 두 개의 비가 일정한 게 일정 성분비 법칙. 요거 두 개 합친 게 얘가 되는 건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 결국 수소는 다 반응했으니까 0. 산소는
20, 물은 90. 요게 반응 후가 되죠. 맞지?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가 된다? 수소 10g과 산소 100g이 반응하면 물이 90g이 생기고 나머지로 산소가 10g이 아니구나. 20g이 남게 되지. 이해가 돼요? 산소가 더 남았다고 더 반응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요런 식으로 개수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소가 20g, 산소가 100g이 있는 상태에서 수소와 탄소가 반응해서 수증기, 즉 물이 생긴다면 나머지 뭐가 얼마나 생기는지 위에 것처럼 밑에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 요거 필기하고. 자, 여기 봐봐. 만약에 수소를 20 다 반응을 시키려면 산소는 160이 필요하죠. 1대 8이니까, 그지? 그럼 이게 반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여기를 먼저 잡는 거야. 산소가 100이다 반응할 거면 수소는 얼마가 필요하다? 12.5만 있으면 되죠. 1대 8이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수증기는 112.5가 생기겠지. 질량 보존은 돼야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수소는 7.5g이 남고 얘는 반응을 다 했고 얘가 112.5g이 남겠죠. 즉 물 112.5g과 나머지는 수소 7.5g이 남는다가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본 겁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7시부터 마저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자, 하이탑 27쪽을 보면 물에 대해서 한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에 대해서 그리고 볼트와 너트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봐봐. 탄소와 두 개의 산소 원자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자, 개수비는 1대 2. 질량, 그 다음에 질량수는 12대 16. 결국 이 둘의 곱인 질량비는 12대 32라서 3대 8대 여기까지 기하 약분한 뒤에 11의 비율로 화학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를 빼놓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탄소 12g을 연소시킬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물어보면 탄소 12g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얼마를 얻을 수 있다? 자, 탄소 대 이산화탄소의 비는 몇 대 몇이 되죠? 3대 11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3대 11은 12대 x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지? 맞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봐봐. 4배잖아.
그러면 얘도 몇 배가 되면 된다? 당연히 4배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그램? 44g이 되는 거지. 자, 이런 형태로, 자, 수소 대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거. 3개의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면 NH3 암모니아가 됩니다. 개수비는 3대 1이고 질량수는 1대 14니까 결국 3대 14대 17이 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암모니아 85g에 포함된 수소는 몇 g인가? 좀 이따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 더하기 봐봐. 우리 나사못 중에 요 나사못을 볼트라고 그래요. 나사못을 쪼을 때 쓰는 얘를 너트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자, 여기 문제를 보자. 볼트 하나, 너트. 만약에 볼트 한 개가 5g이고 지금 우리 책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조금만 더 해보자고. 너트 하나가 2g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가정하에 볼트 더하기 3개의 너트가 반응해서 BN3라는 화합물을 만든다면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겠느냐인 거야. 그럼 개수비는 1대 3인데 질량수가 1대 2잖아. 5대 2죠. 5대 2. 그러면 당연히 질량비는 5대 6대 11이 될 것이고, 그지? 자, 이 문제에서 볼트 25g과 너트 60g으로 만들 수 있는 BN2는 몇 g이고 나머지는 무엇이 몇 g이다. 자, 요거 필기하고 요거까지 필기하고 요거 풀이하고 요거까지 필기하고 요거 풀이 과정 써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암모니아와 수소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요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 편하죠. 맞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 17이 85가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되게? 곱하기 5 맞나요? 맞죠? 그러면 결국 3에서 수소로 오는 요쪽 경로도 곱하기 5를 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수소가 몇 그램? 3, 5, 15g.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질소가 70g이 되겠다. 그지? 자, 이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 반응 B가 몇 대 몇이다? 5대 6이잖아요. 그 볼트가 25g 반응하려면 너트는 30g 반응을 할 것이고, 그지? 그러면 저절로 BN2는 두 개 합쳐서 55g이 되고, 나머지는 볼트가 0, 너트는 30. 그러니까 너트가 30g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요거 마저 빨리 채워놓고 다 됐죠? 제대로 맞췄어? 자, 그리고 자, 이걸 보고 다시 26쪽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26쪽에 있는 실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잠시만. 금속의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은 질량비를 그래프로 줍니다. 데이터를. 뭐냐면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면 MgO, 산화 마그네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지금 눈치챘어요? 선생님 오늘 일부러 기체들 분자식으로 안 적고 있죠. 그냥 원자 상태로 적고 있지. 아직 우리는 분자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치고 가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되는데, 선생님이 밑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쉬워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할 때 마그네슘이 예를 들어서 12g일 때 산소는 8g 반응을 하고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는 마그네슘이 15g일 때 산화 마그네슘은 25g이 됩니다. 몇 대 몇 대 몇? 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거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이 몇 대 몇 대 몇인지 대답 못하면 혼나야죠. 몇 대 몇 대 몇이야? 땡. 마그네슘부터. 야, 12대 8이 5대 3이냐? 싸우자! 확, 진짜 유튜브에다 이름 까버릴까 보다. 몇 대 몇? 12대 8이니까? 야, 12대 8이 몇 대 몇이냐고. 이거부터인데요. 마그네슘이 앞인데요. 니 12대 8이 2대 3이냐? 싸우자. 이거 혼나야 된다. 그지? 3대 2잖아. 3대 2.
확인. 자, 15대 25는 몇 대 몇인데? 3대 5죠. 그럼 요렇게 두 개 3대이고 이렇게 3대 5면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의 반응비는 3대 2대 5가 되겠지. 봐봐.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질량 보존까지 해서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 거 틀리면 진짜 꿀봐. 자, 구리가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되거든요. 자, 똑같은 그래프 다시. 구리랑 산소가 반응할 때는 얘가 16g일 때 얘는 4g. 구리와 산화구리가 반응할 때 얘가 8g일 때 얘는 10g. 자,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틀리게 몇? 어머니한테 그대로 이럴 거야. 몇 대 몇? 자, 구리 대 산소는 몇 대 몇? 4대 1. 확인. 구리 대 산화구리의 비는 몇 대 몇? 그렇지. 그러면은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 중학교 3학년생들 이거 단원 시험 칠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요거 시험이 들어가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질량 비율들을 강제로 외우고 들어가게 합니다. 어차피 이 질량 비율을 바꿔서 문제를 못 내요. 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교과서에 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미지의 금속, 전혀 다른 금속이라고 하고 비율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두 가지 반응은 이 비율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비율은 이 비율대로만 출제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앙금 생성 반응과 일정 성분비의 반응입니다. 자, 뭐냐면요.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 생성 반응 중에 되게 특이 케이스야.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게? PbNO3 2. 자, NO3 무슨 이온이냐면 질산이온입니다. 마이너스 1가고요. Pb 납이에요. 2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PbNO3 2 질산납입니다. 얘는 반응 비율 두 개의 EKI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bI2 노란 색깔 앙금이 돼서 가라앉게 되고 플러스 2 질산칼륨이 만들어지게 돼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실제로 반응식을 계산해 보잖아요.
질량비가 딱 1대1이 나와요. 화학식량을 계산해 보면. 자, 질량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어떤 비가 1대1로 연결이 되냐면 같은 퍼센트 농도가 되는 수용액의 부피비도 1대1이 돼. 요거 학교에서 설명을 좀 덜 하고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래 질량비가 정확하게 1대1이 되기 때문에 같은 퍼센트 농도로 만든 수용액의 부피 비율도 1대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옆에 26쪽 옆에 봐봐.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6ml씩 넣어놓고 질산칼륨을 0, 2, 4, 6, 8ml를 넣잖아. 농도가 같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반응은 0, 2, 4, 6이 일어나죠. 실제로 여기서 뭐가 된 거다? 반응이 종결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앙금 높이는 어떻게? 요렇게 된다는 거지. 이 앞부분은 질산납이 부족한 영역. 요 뒤쪽 영역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부족한 영역. 딱 여기는 반응이 종결된 곳이죠. 딱 마무리가 지어진 곳이지. 정량에 맞춰서.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빼고 나면 여기에는 뭔가를 더 넣어도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앞쪽에서 앞쪽의 시험관인 A, B, C 시험관에는 질산납이 부족했으니까 질산납을 더 넣으면 앙금이 더 생기겠지. 요 뒤쪽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부족하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으면 앙금이 더 생기겠죠. 얼마만큼? 조금 더. 요만큼.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도 어떻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필기. 조금 돌아갔네, 카메라가. 자, 28쪽. 뭐 이름이 그런 거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게리 사기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표한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기는 반응.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인 반응을 우리는 기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기체 반응에서 그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더라.
자, 아까 우리 부피비가 성립이 되더라. 그 우리 앞에서 배운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은 개수비였다가 질량비로 갔죠. 맞지? 얘는 부피비도 성립하더라. 기체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부피잖아요. 그죠? 기체 자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부피인데 그 부피의 비율도 일정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게이리삭의 발표에서 수소와 산소가 수증기가 될 때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더라. 그 다음에 수소가 질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될 때 부피비가 3대 1대 2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 더.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될 때는 반응 비율이 1대 1대 2가 되더라.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부피 보존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봐봐. 2 더하기 1은 2 아니지. 3 더하기 1은 2 오히려 줄었네. 1 더하기 1은 2 얘만 맞네. 그러면은 합과 차 그런 형태로 구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요 제일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모델을 해봅니다. 기체 모형을 세워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수소 두 부피니까 수소 원자가 2개. 산소가 1부피니까 산소 원자 1개. 왜 이러냐면 원자라는 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입자 자체의 크기보다 그 입자가 운동할 때 차지해야 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게 했더니 첫 번째 모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는 1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는데 산소 원자를 뭐 해야 된다? 쪼개야 되죠. 맞지? 자,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산소 원자를 나눠서 넣었더니 문제가 생기죠. 왜? 뭐에 위배가 된다 이거?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원자의 기본 개념부터 성립이 안 되잖아. 왜? 원자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실험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뭐 했다? 쪼개버렸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모델. 산소에 수소. 한쪽만 주자. 그럼 여기 뭐 넣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맞지? 이거는 뭐다? 실험 결과와 맞지 않은 거죠. 그나마 좀 비슷한 세 번째 모델. 물 원자가 크니까 물 원자는 두 부피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비슷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 얘가 되게 작은 입자인데 기체인데 부피가 다른 기체보다 2배나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분자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기체에서 그 부피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 가설과 좀 맞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발견된 규칙성이란 말이야. 규칙에 맞춰서 규칙에 맞게 우리가 모델을 잘못 제시한 거지. 규칙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할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분자라는 개념이 됩니다. 일단 요거 필기. 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나 모델들이 나왔고, 그 결과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금 하이탑에는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또 이게 교과서에는 오히려 이 계일이삭의 기본 법칙이 조금 되게 작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보가드로가 주장하는 분자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이 제안이 됩니다. 자, 분자라는 녀석은 대부분 원자와 원자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녀석들이에요. 아보가드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아보가드로는 분자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결합과 성질에 대한 최소 입자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가 되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분자라는 개념으로 아까 우리가 그렸던 모델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자, 수소 두부피와 산소 일부피가 수증기 두부피로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를 어떻게 수소 두부피와 산소 안부피가 수증기 두부피가 되는 이러한 반응에서 이렇게 원자끼리 결합해 있는 분자라는 형태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을 해서 만들면, 맞죠? 수소 두 분자 맞지? 산소 한 분자가 맞죠? 그렇게 했더니 수증기는 각각의 산소 원자 하나씩을 주고 수소 두 분자로, 수증기 두 분자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잖아. 그죠? 얘를 화학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된다? 두 개의 H2가 산소 O2와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 2H2O가 된다. 아까 설명이 안 됐던 모델이 설명이 되고 있죠. 일정 성분비 만족하나요? 만족하고 있죠. 입자 개수 두 개가 하나랑 만나서 하나를 만들잖아. 맞지? 질량 보존 성립되나요? 앞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4개 있지. 뒤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앞에 산소 원자 몇 개 있다? 2개 있죠. 뒤에 산소 원자 몇 개 있다? 2개 있지.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 법칙 다 성립이 그대로 되고 있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추가로 우리는 무엇도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2대 1대 2라고 적었던 거는 아까 부피비였죠. 기체 반응 법칙에서 부피비였잖아. 그게 어디에 있냐면 2대 여기 1대 2 뭐가 된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비는 사실 뭐와 같은 거다? 분자 개수의 비율. 개수비는 분자 수의 비인데 그게 뭐로 간다? 기체 반응일 때만 부피비로 써도 된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 개념이 누구야 되나? 아보가드로의 가설이고,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화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고등화학에서 초반에 제일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시작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3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을 마저 안 했던 나머지 기체 모델들도 한번 보자고. 뭐? 수소와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것. 봐봐.
수소 3대. 질소 1이 반응했더니 암모니아 2부피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요거 그대로 화학식으로 쓰면 3H2 플러스 N2가 2NH3가 된다. 그지? 하나 더 쓰자면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되는 모델을, 그리고 그 뒤에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요거 필기 정리하고 요거 모델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